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대한전선, 대원전선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이 급등했는데 사실 이런 주식이 대응하기 힘들어요. 지금 뭐 일목균형표는 볼 것도 없어요.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전환선이 아니죠.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어요. 주가도 위에 있고. 후행 스팬 보면 알지만 주가가 이제 수직 상승한 다음에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대응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월봉은 안 보이고 주봉을 보면 주봉은 지금 한번 두 번째 상승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세 번째 상승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죠.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다음 이번 주에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더 상승해 버리면 완전히 그렇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날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일봉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인데 두 번째 상승의 마지막 파동이 지금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나오는 거고 이거의 끝은 이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보통 급등주는 이제 5일선에서 대응하는데 5일선에서 대응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그렇죠. 여기가 최고점이었다. 그러면 5일선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익분을 날려먹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간신히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각자 그 능력에 맞게 이제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홀딩해 보든지 조금 부담스러운 양이 아니면 홀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 드린 거는 그렇죠. 다른 방법이죠. 일단 분봉을 얘기했었는데 분봉을 30분봉을 얘기했어요. 30분봉을 보면 이런 거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드크로스 날 때 매수할 수 있잖아요.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 30분봉 통과할 때 또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업투자자만 할 수 있죠. 30분봉을 보고 누가 합니까? 일단 그렇고요. 일단 일봉상 지표는 이상 없어요. LRS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과열권에 있고 아직 데드크로스 안 났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 잘 왔고. 근데 스톡캐스틱은 이제 그렇죠.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그렇죠.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데드크로스 나고도 이제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상승세고 조정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급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이게 원래는 이게 11선 깨지지 않는 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5일선을 훼손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이고 이거를 그렇죠. 어느 정도 중기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 그러면 11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11선 깨질 때쯤 되면 예를 들면 15,000원까지 하락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상승분은 포기해야 되는데 대신에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 그걸 더 먹을 수는 있죠.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11선이 지지하는 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일선 깨질 때 이제 그건 초이스니까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5일선 깨질 때 팔 수 있습니다. 5일선 깨질 때. 지금 아직 5일선이 안 깨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 30분봉이죠. 30분봉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났을 때 팔면 됩니다. 5일선이 20선 깰 때. 이거는 이제 그렇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해야죠. 앉아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봉으로 하면 얘는 좀 느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30분봉으로 선택한 거고. 그러면 대원전선 볼게요. 대원전선은 이게 1등주예요. 1등주이고 이것도 정별되어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음봉도 떨어졌지만 기존의 패턴이랑 비슷해서 꼬리가 좀 긴 게 좀 특이하긴 해요.
꼬리가 긴 게 특이하긴 한데 그거야 모르죠. 지금 근데 세 번째 꺾여서 조금 그렇죠.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보통 세 번 상승하거나 세 번 조정 나오면 그게 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됩니다.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분봉이 나왔네. 월봉으로 보면 이미 지난번을 통과해 버렸어요. 통과해 버렸고,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봉은 그렇죠. 주봉은 약간 꼬리를 달기는데 이번 주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봉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5주선을 훼손한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돼요. 여기 보면 5주선 훼손하면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일봉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왔으니까 여기서 딱 보면 지금 11선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그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5일선을 몸통으로 깨면 팔면 됩니다. 그리고 11선을 깨면 팔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은 5일선을 깼을 때 팔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매수는 뭐, 매수도 가능해요, 사실. 손절만 잘할 수 있다면. 여기 돌파할 때 매수도 할 수 있죠. 항상 고점 돌파하면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시봉을 추천하고 싶어요. 보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시봉, 시봉 지지받고, 시봉 깨지면 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봉 지지받고 가고 있잖아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이 5선인데 5선이 20선 빨간색 20선을 데드크로스 만들면 뭐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다. 근데 데드크로스 났을 때 매도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 매수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대응하시죠. 뭐 이거 주식 그렇죠. 대한전선이나 벌써 끝난 건 아니네요. 아, 지표 살아있고요. 지표도 봐야 되니까. 근데 MACD 오실레이터가 섰어요. 그렇죠.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끝일 가능성도,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두 번 꺾여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시는 분은 그 정도는 뭐 대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봉. 시봉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봉으로, 그렇죠. 시봉으로 5일선이 데드크로스 내면, 20선 데드크로스 내면 팔았다가 다시 올라오면 샀다가 다시 또 데드크로스 하면 다시 사고 요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이런 급등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 그 시봉 분봉 할 정도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이거 뭐 사실 아래서 매수하신 분은 당연히 5일선이나 이런 걸로 대응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중간에 매수하신 분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